자, 이제 82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마지막 큰 단어, 통계라는. 통계라는 거는 뭔지는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쭉 해가지고, 근데 그 자료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막 분석하고 그런 것들이 통계란 말이야.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대표값을 배울 건데, 그 이름에 다 나와 있어. 어떤 값을 구하는데 대표값이래요, 그죠? 대표값이 말 그대로잖아. 어떤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하는 값, 그죠? 그 자료에 대표하는 값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래서 뭐 시험을 봤다. 뭐 학교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 시험을 점수를 쭉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럼 학생 시험 점수를 보통 뭘 가지고 많이 대표하냐? 보통 시험 점수에 평균을 많이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료를 대표하는 값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평균이다. 평균은 다 알잖아? 초등학교 배웠습니다. 자, 조사한 자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더한다. 근데 조사한 자료들을 우리가 보통 별량 이런 말 들어봤냐? 별량. 중학교 1학년까지 됐는데 별량. 별량이라는 게 자료값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별량을 다 모은 다음에 총 합을 구한 다음에 뭘로 나눠버리면은 그 별량 개수. 그죠? 총 자료의 개수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은 그게 평균 구하는 거지, 그지?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오는 대표값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값. 말 그대로 중앙값이니까 중앙이 뭔 말이야? 가운데. 한 가운데 값, 그죠? 자, 한 가운데 값. 근데 그 한 가운데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일단 주어진 자료 별량을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운데 값.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 2, 3, 4, 5라는 5개의 별량이 있다. 크기 순으로 나열되는 거 맞냐? 네. 그럼 여기서 중앙값은 얼마냐? 3. 한 가운데 3이 중앙값입니다. 자, 근데 살짝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짝. 그렇지. 1, 2, 3, 4, 5, 6. 자료가 몇 개? 별량이 6개가 있어. 짝수개야. 그러면은 한 가운데가 있냐 이 말이야. 없잖아, 그죠? 한 가운데가 정확히 별량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중앙값이 없는 거냐? 이 자료의 중앙값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한 가운데 양쪽에 걸쳐 있는 3, 4 있죠. 네. 요 두 놈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됐습니까? 실제 별량들 중에서는 중앙값이 없지만 그냥 이 한 가운데 걸쳐 있는 두 자료의 평균으로 우리가 중앙값을 정하기로 약속을 하면 돼요. 그럼 얼마냐? 7만. 7 나누기 2를 하는 거니까 뭐 2분의 7로 써도 되고 소수로 3.5라고 써도 되고 그지? 이랬죠? 그래서 중앙값에서 하나 주의할 거는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중앙값을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료가 홀수개면은 별량들 중에 정확히 중앙값이 있습니다. 짝수개면은 별량들 중에 중앙값이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양쪽에 걸쳐 있는 두 자료의 별량의 평균으로 우리가 중앙값을 쓰기로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처음 들어봐 이거예요. 최빈값. 최라는 거는 뭐 최대, 최소, 뭐 최고 뭐 이런 거 할 때 가장 이런 뜻이죠, 그지? 가장. 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빈번하다, 뭐 빈도수, 어떤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네, 가장 횟수가 많은가? 자료들 별량들 중에 별량의 개수가 가장 큰가? 별량의 횟수가 가장 많은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최백과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 1, 2, 3, 4가 있어. 1, 2, 3, 4가 있어. 그럼 이 중에 최빈값은 뭐냐? 3.
3이라는 놈이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최빈값은 3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어. 1 두 개, 2 두 개, 3 하나가 있어. 그럼 최빈값은 얼마냐? 1이랑 B. 1도 두 번, 2도 두 번이니까 최빈값이 1도 되고 2도 됩니다. 그래서 최빈값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 됐죠? 단지 하나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최빈값은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자,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1, 2, 3. 자, 요거는 1 두 개, 2 두 개, 3 두 개야. 그럼 최빈값은 1, 2, 3. 1, 2, 3 다 될까? 별량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횟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없습니다. 최빈값이. 이 자료를 대표하는 최빈값으로는 1, 2, 3 그 어느 것도 적당하지가 않다. 얘랑 구별할 수 있겠냐? 자료의 개수가 다르게 조금이라도 하나가 있어야 최빈값이 있는 거고 자료 개수가 다 똑같으면은 최빈값은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최빈값 좀 특이하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세 가지 최빈값들의 좀 특징을 알아볼 건데, 그럼 봐봐. 아니 자료를 대표하는 대표값들 중에 굳이 세 가지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대표하는 값으로 하나만 정해놓으면 될 텐데, 그죠? 왜 굳이 세 가지를 배우냐 이 말이야. 그거는 자료들마다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을 쓰는 게 좋을 때가 있고 중앙값을 쓰는 게 더 좋은 자료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최빈값을 써야 더 좋은 자료들 자료마다 달라. 그럼 어떨 때는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좋으냐? 일단 평균은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대표값입니다. 대부분 그냥 평균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평균을 쓰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럼 평균을 쓰기에 적당하지 않은 자료가 뭐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1, 2, 3, 2, 4 나가다가 갑자기 1000이 나와. 자, 이런 자료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이 적당할까 이 말이야.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요, 이 1000 때문에 평균의 값이 엄청 커지겠죠. 맞잖아. 1000 이거 다른 애들이랑 너무 차이가 크지, 그지? 요런 다른 자료들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이런 별량이 껴있을 때는 이 1000이라는 게 이 자료 다른 1000을 뺐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대표하는 게 적당해야 되는 건데 1000 때문에 얘네들을 대표하는 게 너무 얘네들을 대표하기가 부적당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자료들이 껴 있을 때는 평균을 쓰는 게 부적당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거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중앙값이 좋으냐, 최빈값이 좋으냐,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또 중앙값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최빈값이 좋을 때도 있는데, 요 자료는 누가 좋을까? 대표하는 값으로. 일단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중앙값을 생각하면 얼마냐? 2랑 3. 그죠? 2.5. 자료가 6개 짝수개니까 2랑 3의 한 가운데 평균 얼마? 2.5가 중앙값일 거고요, 그죠? 최빈값은? 재민값은 2. 최빈값은 2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중앙값은 2.5고 최빈값은 2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중앙값도 괜찮고 최빈값도 뭐 괜찮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1000을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뭐 2.5도 뭐 괜찮고 나머지 자료들 수랑 거의 대표하는 값으로 적당할 수 있으니까 최빈값도 뭐 2가 두 개 있으니까 이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자료들마다 어느 대표값이 좋은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런 것들은 평균은 부적당하다. 그래서 이런 걸 들을 때는 보통 중앙값이 좋을 때 보통 좋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최빈값이 좋을 때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최빈값을 쓰기에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뭐 영화 장르를 조사를 했어. 뭐 액션 영화가 좋아하는 학생이 2명이야. 그 다음에 뭐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10명이야. 근데 뭐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학생이 뭐 1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장르별로 좋아하는 학생 수를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있을 때는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누가 좋을 거냐 이 말이야. 이 자료에 평균이 있나? 물어볼게. 여기서 별량이 누구야? 2랑 20이랑 아, 21이 별량인가? 자, 이런 거야. 자, 우리 반에서 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합니다. 너는? 저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말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면 이 자료의 별량은 뭐야? 그냥 사람 네. 사람이 별량이야. 네. 자, 어떤 애가 좋아하는 영화를 조사를 해서, 자, 어떤 애가 액션이라 불렀대. 자, 그 다음은 코미디래. 그 다음은 공포래. 그 다음 학생은 또 액션이래. 좋아하는 영화 장르를 조사를 했어. 별량이 뭐예요? 영화 영화 장르 액션, 코미디, 공포 얘네들이 별량이야. 어? 액션, 코미디, 공포 얘 자체가 별량이야. 그 별량이라고 해서 이게 항상 수만 되는 게 아니야. 이들이 통계 자료가 항상 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1은 뭐냐면은 분량이 그렇지. 별량의 개수. 액션이라는 영화의 개수. 이됐죠. 네. 얘처럼 액션, 코미디, 공포 같은 별량 자체가 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런 형태의 자료는 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가장 적당한 게 누구냐 이 말이야. 최빈 값이지.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많은 별량 코미디. 이됐죠. 이럴 때는 평균과 중앙값은 반드시 수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별량이. 그래야 덧셈을 하든 나눗셈을 하든 그 다음에 크기 순으로 배열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수가 아닌 별량이 나오면은 이거는 최빈값으로 대표값을 정해줘야 된다. 이해됐죠? 각 자료들 대표하는 값들 특징들을 좀 알아두고 어떨 때 뭐가 좋은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은 82페이지. 뭐 평균, 최빈값, 중앙값 구하는 거. 자, 1번 봅시다. 그 1번에 나와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무슨 그림이라는지 기억나니? 그 2학년 2학 아니 1학년? 1학년 2학 1학년 2학기 때, 그죠? 네. 이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줄기와 입그림이라고 기억납니까? 네. 이게 줄기고 여기 입히분. 그 위에 보면은 요거 보이죠? 기호 0 짝대기 5 0 짝대기. 여기서 말하는 요 짝대기 있죠? 요 짝대기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0이 줄기인 거고 뒤에는 5가 입힌 거고 0 짝대기 5를 5분이라고 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0은 10의 자리, 잎은 1의 자리, 그지? 그럼 여기서 평균은 이 주어진 자료들을 다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덧셈 뺄셈 해야 돼. 자, 이거 덧셈을 할 때도 어떻게 덧셈을 하면 좋으냐? 5, 6, 10, 13, 13, 17을 이거 다 더할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잎이 결국 1의 자리 숫자란 말이야, 그지?
1의 자리 숫자를 먼저 싹 더해. 그죠? 그런 다음에 10의 자리를 더하면 돼요. 근데 더할 때 10이 몇 번 있는 거냐? 12 4번. 4번 있는 거니까 이 11 줄기 1자리를 더할 때는 40을 더해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럼 20이라는 것도 몇 번 있는 거냐? 4번. 4번 있는 거니까 나중에 덧셈을 할 때는 80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고. 자, 어차피 계산 문제고요. 중앙값. 자, 여기서 중앙값 물어봅시다. 중앙값. 중앙값은 뭐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중앙값은 뭘까? 중앙값은 일단 자료가 몇 개고? 10개. 10개죠, 그지? 2개, 4개, 4개, 10개. 3, 3, 4, 2. 그죠? 그럼 딱 10개 짝수개니까 몇 번째 몇 번째? 이거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랑 여섯 번째가 한가운데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거랑 여섯 번째, 요거 그지?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지? 그럼 요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한 게 중앙값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3, 7을 더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실제 수는 13이랑 17이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13과 17을 더해서 평균이니까 2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15가 됩니까? 단위 써야 됩니다, 단위. 그래서 중앙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최빈값은 뭘까? 최빈값은 3? 그죠? 13? 3이 아니라 13. 가장 횟수가 많은 게 13, 13 두 번 있는 거니까 최빈값은 13. 또 단위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83페이지까지 한번 쭉 풀어봅시다. 자, 85페이지 나오는 이제 삼포도. 삼포도가 뭐냐? 갑자기 뭐 머릿속에 과일이 생각나는데, 그죠? 과일이 아니고 이 산자라는 거는 흩어질 산이야. 그죠? 뭐야? 흩어지는 겁니다. 이산 가족할 때처럼 떨어지고 흩어지는 거죠, 그지? 모이는 게 아니고 흩어진다. 포라는 거는 분포한다. 오케이, 분포한다. 어디에 분포한다. 위치한다. 도라는 거는 그린 도자가 아니고 정도.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자료가 흩어져서 위치한 정도. 흩어진 정도야? 잠깐만 제발. 모이는 정도가 아니야. 자료가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지를 적당히 수치화해서 나중에 계산할 건데 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합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 삼포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 어디서 들어본 용어가 있습니까? 표준 편차 안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여러분 학교 시험 점수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 표준 편차 없나? 그런 게 나와요. 나오긴 나오나? 안 나오나? 고등학교에는 표준편차,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도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나중에 계산할 건데 그 중에 두 가지 분산 표준편차가 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좀 이따 할 거고, 그럼 삼포도는 특징을 봅시다. 삼포도가 클수록 간격이 자료가 많이 차이. 흩어져 있는 거야. 삼포도가 클수록 자료 별량이 흩어져 있다. 같은 말로 차이가 크다. 그지? 자료들마다 차이가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삼포도가 작을수록 차이가 없다. 자료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자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흩어지고 모이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뭘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많이 모여 있냐 이 말이야. 그 기준은 보통
평균. 자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서 멀어 평균이랑 차이가 많은 자료들이 많으면은 산포도가 어떻고 그랬어. 큰 거고 평균이랑 차이가 안 나는 것들이 많아. 점수가 고만고만해요. 그럼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니까, 그렇지? 산포도가 전 작다. 이되니까. 산포도의 뭐 개념은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산포도를 배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편차를 배워야 됩니다. 편차. 자 여기 말하는 편차랑 그다음에 배울 표준 편차랑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자 편차의 뜻은 뭐냐? 편차. 자료 하나하나의 값 별량이 있죠, 그죠? 그 별량에서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 중에 평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자,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평균이 80점이야. 80점이 평균이야. 그래서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고, 그래서 편차가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죠? 지금 1, 2, 3, 4, 5가 있을 때 이 자료 5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니까 3이란 말이야, 그지? 그 3에서 4, 5, 2, 1, 그지? 떨어져 있는 간격. 그래서 편차 3에서 4, 5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편차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죠, 그죠?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에서 더 자료가 멀리 있는 거고. 이때 이제 각각의 편차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지? 구해보니까는 이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는 거 꼭 확인해야 되고. 자, 그게 85페이지에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은, 뭐 문제는 쉬워요. 일단 1번 문제를 보면은 A 가구, B 가구, C 가구, D 가구, E 가구가 있다. 그때 편차들이 밑에 나와 있다. A는 1이고, B는 X고, C는 2고, D는 말이고.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거, 다음은 얼마? 0. 그래서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X는 얼마고요? 마이너스 1입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평균이 2명이 갑니다. 네. 평균이 나와 있으면은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각각의 별량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A라는 놈은 편차가 1인데 평균이 2면은 실제 이 A의 별량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지금 방금 X의 편차가 마이너스 1로 구했습니다. 평균이 2예요. 그럼 실제 B의 별량은 1이 되는 거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각각의 모든 별량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85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86페이지부터 이제 이 통계에서 좀 어려운 걸 배울 거야. 처음 배우기도 하고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렇지만 뭐 처음이라 그렇지. 하다 보면 또 기본적으로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자, 분산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분산. 아까 얘기했죠?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분산, 표준 편차가 두 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분산부터 배울 겁니다. 자, 분산이란 뜻 자체가 좀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분산이란 말 자체가. 자, 그럼 분산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은, 자, 좀 전에 우리가 편차 배웠네. 그 편차를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워요.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 그게 분산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 말로만 써놓으면 되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별량이 있어요. 별량. 자, 좀 전에 예를 든 걸로 갈게요. 1, 2, 3, 4,
5라는 5개의 별량이 있다. 이 5개의 별량의 분산을 구하시오.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되냐? 그다음 평균. 그렇죠. 편차들을 구해서 뭘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했잖아. 편차를 구하려면 또 뭐 구해야 된다고? 평균 항상. 1번이 평균. 모든 통계 자료는 다 평균에서 출발합니다. 자, 했잖아. 1, 2, 3, 4, 5 평균 구하면은 3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처음이라 써보는 거예요. 요거를 5로 나눠주면은 평균이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편차를 구합니다. 자, 1의 편차는 마이너스 2고요. 2의 편차는 마이너스. 3은 0, 4는 1, 5는 2. 자, 편차를 각각 구했죠. 네. 자, 이제 이렇게 각각 구한 이 편차들을 가지고 이제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 분산은 편차들을 전부 다 각각 뭐 해줘라?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 자, 요 편차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뭐 해주라고요?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 편차도 마이너스 1인데 제곱을 합니다. 각각 0도 제곱을 하고 1도 제곱을 하고 2도 다 제곱을 합니다. 그 편차를 제곱한 요놈들의 뭐? 그러면 이것도 5개죠, 그죠? 네. 별량이 5개니까 편차도 5개고 편차를 제곱한 것도 5개야. 이것들의 평균이니까 이 5개를 또 싹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개수 5로 나누어서 계산하면은 분산입니다. 됐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데 몇 번 하다 보면 어렵네. 결국은 마무리는 계산이 중요해요. 계산이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 계산하면은 4, 1, 0, 1, 4니까 얼마냐? 10. 5분의 10이 됩니까? 네. 그러면 약분하면은 2. 이게 분산입니다. 됐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산 값이 매우 복잡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나올 수 있고 루트도 나올 수 있고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분산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분산은 단위를 쓰면 틀려. 자, 이제 분산 구했고요. 표준 편차 갑시다. 표준 편차는 별 관계는 없어요. 표준 편차는 방금 구한 분산 있죠.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근 루트만 씌우면 끝납니다. 따로 계산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자료의 표준 편차는 방금 분산이 2였으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냐? 루트 2가 그냥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는 단위를 써야 됩니다. 이랬죠? 만약에 이 별량의 단위가 뭐 몇 횟수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 구할 때도 끝에 단위 루트 2회라고 단위를 써야 됩니다. 평균도 단위를 써야 됩니다. 평균이랑 표준 편차는 단위를 써야 되고 분산은 단위를 쓰면 틀립니다. 단위 자체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 개념 잘 잡고 처음이니까 조금 어색한데 자, 밑에 필수의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대표 필수 문제 2번을 보면은 1, 2, 3, 4, 5, 6 나와 있죠? 아, 이거 말고 좀 더 어려운 걸로 갑시다. 2-1번. 자, 2-1번을 보면은 A, B, C, D, E가 있고 밑에 뭐가 나와 있냐? 편차. 아, 이 편차를 다 구해놨네. 그럼 땡큐입니다. 편차가 나와 있으면 땡큐예요. 자, 우선은 뭐부터 x부터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죠?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니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게 10이니까, 그죠? 요것도 더해서 10 되려면은 마이너스 2가 x값인 거죠. 자, 이제는 분산을 구할 겁니다. 분산. 그죠? 결국은 표준 편차를 구할 거니까 일단 분산부터 마이너스 2 뭐하고?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6 뭐하고 제곱.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제곱하고 3도 제곱을 하고 7도 제곱을 합니다. 그걸 얼마로? 6으로 6입니까? 아. 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지? 네. 그러면 이게 5분의 얼마가 되냐? 44 102가 되나? 네. 그래서 구한 요 놈이 뭐다? 분산이다. 그럼 여기다가 뭐만 하면은 표준 편차냐? 루트만.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래서 답이 루트 5분의 102가 되는데 답을 쓸 때는 유리와 네. 그래서 5분의 102 안에 제곱수가 있냐? 4. 안 돼요. 4도 안 되고 제곱수가 없네요, 그죠? 없으면은 102에다가 루트 5로 곱하는 거니까요. 루트 510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승건아 괜찮아? 어디 아파? 이됐지? 응. 자, 그래서 86페이지 한번 풀어봅시다. 87페이지에서 5번, 6번. 한번 볼게. 이제 조금 문자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식을 써야 되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자, 5개의 별량이 있다. 60, XY, 7. XY 두 개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건 두 개가 있습니다. 평균이 7이고 분산도 2.8이라고 다 구해놨어. 그때 이 별량 XY가 어떤 값이고 제곱 합은 얼마냐? 당장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방정 10을 쓸 거야. 10. 자, 평균이 7이니까 이걸 다 뭐해서? 더하죠. 10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7 암산해요.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누면은 5로 나눈 게 는 7이니까 그럼 이 합은 총 얼마? 이 합은 총 30. 5, 7, 3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x, y 따로는 모르지만은 일단 x와 y의 합은 얼마가 되냐? 합은 일단은 12. 12가 됩니까? 요거 다 더하면 23, 그죠? 23 빼주면은 12. 자, 일단 합이 12인 거를 하나씩을 찾았다. 자, 두 번째는 분산도 나와 있으니까 또 분산을 가지고 식을 쓸 거야. 자, 그럼 또 분산 구하려면은 항상 뭘 알아야 된다? 평균을 알아야 돼. 평균 나와 있냐? 네. 7 나와 있잖아, 여기 7. 그럼 나와 있으니까는 자, 그럼 분산 구할 때 평균 가지고 각각들의 뭘 구한 다음에 편차. 자, 6의 편차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 마이너스 1을 뭐 해주고 제곱을 해야 됩니다. 10의 편차는 3입니다. 3을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부터 갈게. 7의 편차는 0, 그지? 뭐 따로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x의 편차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로 쓰면 됩니다. 모르니까 어쩔 거야, 뭐. x 마이너스 7로 쓰면 돼요. 그거를 제곱을 해야 됩니다. 또 y의 편차는 y 마이너스 7 제곱을 해서 얘네들을 다 뭐 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버리면은 4가 아닙니다. 7이라 편차 0 5로 나눈 게 는 2.8이 되냐? 그러면 요 편차의 제곱의 합은 얼마가 되냐? 14. 그죠? 5로 나눈 게 2.8이니까 여기다 5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14 이렇게 또 식이 나옵니다. 자, 위에 거는 별거 아닌데 이 분산 가지고 만든 이 식을 잘 처리를 해야 돼. 나머지 이런 숫자들은 계산하면 끝나버리는데 얘네들이 문제란 말이야. x 빼기 7의 제곱, y 빼기 7의 제곱. 자, 이게 둘 다 완전 제곱식이야.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할 거냐 아니면 전개를 안 하고 풀 수 있냐 이 말이야. 내가 구하는 거는 이걸 구할 거야. 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동을 알고 있어. 그럼 이 식을 전개할까 하지 말까? x, y를 x랑 y 곱한 걸 알는데. 요거 두 개의 완전 제곱식 머릿속으로 전개한 식이 떠오르냐? 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선 x 제곱이죠? 제곱부터 먼저 갑니다. y 제곱이죠? 네. 몇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4x. 몇 y? 마이너스 14.
14 14y잖아. 그럼 판방에 마이너스 14로 묶어버리면은 x 플러스 x 플러스 y 되는 거 맞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만 처리하면 돼? 저 상수항만 처리하면 돼. 네. 요거 얼마고? 저 1, 1, 9 9, 앞에서 10 10이잖아요, 그죠? 네. 요거 얼마고? 49 요거 얼마고? 40 49, 49, 10. 네. 그러면은 108 108 맞습니까? 108. 108에다가 10, 그냥 108 쓸게 일단. 네. 108 한 개는 14. 네. 요거 얼마인데? 그 12 12잖아. 여기다 12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그냥 제곱의 합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지?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문자 xy 가지고 식을 두 개를 쓴 다음에 마치 이 두 개를 느낌은 연립방정식 느낌인데 xy를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식 구하려고 하는 그 식의 값의 모양을 바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5번하고 6번도 한번 마무리합시다. 자, 96페이지 이제 산점도와 상관관계. 이 산점도와 상관관계는 그냥 정말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거. 뭐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뭐 지극히 상식적인 거. 자, 우선 산점도라는 용어는 뭐냐? 두 개의 별량이 있어. 그러니까 x라는 거랑 y라는 거랑 두 개의 별량이 있대. 두 개의 자료가 있대. 그 두 개의 자료를 마치 우리 좌표 평면에다가 점 찍듯이 좌표 평면에다가 별량을 짝을 지어가지고 순서상 맞춰서 점 찍는 게 산점도. 그 밑에 예를 들어서 개념 확인 보니까는 과학 점수와 수학 점수를 A, B, C, D 5명의 점수를 조사를 했대. A는 60, 60이고 B는 80, 70이고 뭐 C는 90, 70이고 D는 90, 80이고 와우, E는 100이네. 이요 100이네. 과학 점수와 수학 점수 두 개의 자료를 하나를 가로축, 하나를 세로축으로 잡아가지고 자, 책에는 가로축을 과학이라고 잡았고 세로축을 수학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점 찍으면 돼요. A라는 학생은 60, 60이니까 60점, 60점에다가 땡땡땡땡땡 점 찍듯이 60, 60 찍듯이 점 찍으면 돼. 이게 산점도. 60, 60. 그러니까 B 학생은 80, 70인데 과학이 80, 70, 80. 80, 70을 땡땡땡땡땡 따라서 여기 탁 점 찍어주면 돼. 이해되죠? 그렇게 점을 찍어서 두 별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산점도. 이해됐죠? 그냥 좌표 평면에 점 찍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이제 이 산점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상관 관계를 알 수가 있어. 말 그대로 점을 이렇게 산점도를 찍었을 때 두 별량의 관계가 특별한 게 있냐 없냐, 그지? 자, 그럼 상관계를 찍어보니까 산점도를 찍어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찍혔대. 점들이 이런 식으로 점 찍어져 있는 분포 상태를 보니까 약간 오른쪽 위 방향으로 점들이 찍혀 있는 거 보이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은 x 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y 별량도 같이 커진단 말이야, 그렇지?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이런 걸 우리가 두 별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오른쪽 위로 갈 때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 음수?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양이 된 거고.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 반대로 분포를 점을 찍어보니까 산점도를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찍힌대. 그 무슨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기울기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 모양이니까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야, 그지? 이런 거는 음의 상관관계. 별거 없죠? 네. 자, 그럼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점을 찍어보니까 산점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 무슨 관계일까?
산전도를 찍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상관관계냐? 산전도를 찍었는데 원 모양이야. 셋 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이해되죠? 자, 그래서 뭐 크게 살펴볼 거는 없고 97페이지 봅시다. 필수제 2번. 97페이지 필수제 2번부터. 여러분 지금 책을 보고 바로 할게요. 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기역은 무슨 상관관계? 양의 양의 상관관계. 니은은 음의 음의 상관관계. 디귿, 리을은 상관관계. 없습니다. 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름철 기온이 문제 읽어봐야 돼. 그냥 상식 문제, 상식 문제. 여름철 기온이 높아질수록, 그치? 요즘처럼 날씨가 엄청 더워지면은 에어컨 사용 시간도 대체로 늘어나겠죠? 네. 지금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거 극히 예외적인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자, 뭘 x냐? 여름철 기온을 x도, 에어컨 사용 시간을 y 시간. 그럼 x랑 y는 무슨 상관관계 있을까? 양의 양상이 맞냐? 그죠? 더우면 더울수록 에어컨 틀 거 아니야? 집에 에어컨 틀지. 어? 이게 이 문제야. 계산 문제 아니에요. 자, 그 밑에 2-1번은 산점도를 보면 무슨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럼 1, 2, 3, 4, 5번 중에 음의 상관관계가 뭐냐 이 말이야. 뭐가 커질 때 딴 놈은 작아지는 거. 4번 4번 맞냐? 운동량이 늘어나는데 비만도가 같이 늘어나나? 그죠? 운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비만은 줄어들겠죠, 그죠? 이런 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자, 2-2번은 무슨 상관관계냐? 양의 상관관계. 자, A, B, C, D 이 5명 중에서 용돈에 비해서 저축액이 가장 많은 사람. 용돈에 비해서 저축이 가장 많은 사람. C 맞냐? 네. 그 용돈에 비해란 얘기는 같은 용돈일 때 저축이 많은 거, 그지? 그죠? 또 반대로 용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축액이 많은 사람. 그럼 C인가 아니냐? 네. 그래서 지극히 뭐 상식적인 문제고요. 자, 이제 다시 위에 1번 문제로 가면은, 자, 주어진 산정도를 보니까 수학 점수가 가로축, 영어 점수가 세로축, 점을 쭉 찍어놨습니다. 네. 15명의 점수. 그럼 점이 15개가 있겠죠? 네. 자, 1번. 수학, 영어 모두 80 이상. 수학도 80 이상, 영어도 80 이상. 네. 그러면 일단 수학도 80점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영어도 80점짜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수학 80점, 영어 80점. 그럼 수학이 80 이상이냐는 얘기는 80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고, 영어도 이 80 이쪽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둘 다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알겠냐? 네. 그죠? 이상이니까 요 선에 놓여 있는 것도 됩니다, 그지? 그럼 몇 개냐? 4개요. 4명 맞냐? 네. 2번은 수학이랑 영어가 어떤 선? 성적이 같은 점수가 같은 사람이래. 점수가 같은 사람. 소위 말하는 yx 기억나냐? yx. 그죠? x랑 y랑 같은 거 그지? yx. 원점을 지나면서 원점이죠. 기울기가 1인 거니까. 네. 뭐야? 점수가 같은 점을 쭉 선으로 이어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지? 점수가 같은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같은 점들을 선으로 한번 쭉 이어보면은 그 선 위에 놓여 있는 점들에 해당하는 학생이 5. 이해되죠? 네. 자, 3번은
수학이 영어보다 점수가 높은 학생. 자, 그럼 일단은 수학이 영어보다 높으려면 일단은 방금 우리가 점수 같은 선을 그었잖아. 네. 그지? 같은 선을 그은 거는 점수가 같은 애들인 거고. 수학이 그럼 점수가 더 높은 거는 이 선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 아래 아랫부분, 윗부분. 아래 부분. 아랫부분인 거 알겠냐? 수학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아래 영역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